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기단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진기단법에 대한 설명은 선사님께서 써놓으신 이 국선도 1, 2, 3권 중에 이제 3편에 보면은 진기에 대한 수련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그동안에 수련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저의 몫이 아닙니다. 그 제가 수련이 부족한 것도 물론 당연히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선계에서 스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강이 있으면요, 이 강을 갖다가 이렇게 건너는 것은 이제 본인이 건너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도문을 여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서시게 되면 이제 도문을 완전히 그야말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왔습니다. 지금 와서 여기에서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강을 건너는 것인데, 이 강을 건널 적에 이 선계에서 한 식구를 받아주는가 안 주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생에 닦은 것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연이 다 하시는 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 도문을 열고 선계로다가 들어가시게 되는데, 속세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선사님께서도 책에 다 밝히시지를 않으신 이유와 또 않으셨기도 하지만 또 못하시는 것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진짜 모든 것을 걸고 수련을 하신다 그러면은 언제부터인가의 선계에서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스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해드리고, 그 부분이 이 3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먼저 진기 과정을 통틀어서 5단계로다가 나누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배꼽이 있고 아래 단전 호흡을 통해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자꾸 확장이 되고 오장육부의 모든 기혈순환이 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중기, 건곤, 원기를 닦으면서 몸을 많이 정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안에 기운이 이렇게 생성되는 사람도 계시고 또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찌 됐건 하여튼 원기 단법까지 그 오랜 기간, 보편적으로 한 평균 잡아서 한 5년이라고 보고요. 5년 동안 이제 꾸준하게 닦으셔서 많이 좀 변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진기단법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호흡이 길어지게 됩니다. 호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다라는 것만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지게 하시다 보니까 축기가 많이 돼요. 축기가 많이 되면서 기운이 잘 뭉치게 되고, 이 기운의 힘이 중기, 건곤, 원기보다 하여튼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새로운 힘이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붙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그 힘이 생깁니다. 이 정신에서.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시면서 힘을 얻는 과정이 생기게 되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깊은 상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10일 고경이라고 해가지고요. (10일마다) 힘의 차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10일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인 10일인데 한참 몸이 바뀌어가지고 상생작용이 막 일어날 적에는 이게 8일만 해도 되고 7일만 해도 되고 5일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5일이 됐는데 확 변한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한참 변할 때, 막 변할 적에는 2, 3일 상간에도 바뀌긴 바뀌는데 그래도 한 5일 정도면은 이렇게 팍팍 바뀌는 것이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한참 변화가 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얻는 과정에서 10일 고경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가 이 통기, 생생, 절기, 사망. 자, 이 표현이 있어요. 그 진기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기가 통해지면서 계속 상생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통기 생생이 되고 절기, 기가 끊어지게 되면 사망한다. 이게 왜 더 진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냐 하면은 수련이 한참 깊어져 가지고 아랫배 기운이 꽉 차고 진짜 상생작용이 되면서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잠을 자면 자는 대로, 운동을 하면 하는 대로 에너지가 계속 증폭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니까 잤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쫙 이렇게 펴지고, 밥을 먹으면 또 그 곡기를 채운 거라 가지고 아랫배가 이렇게 끄덕하게 채워지고, 운동을 하면 또 순환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몸이 또 가볍고, 그러니까 뭘 하건 간에 계속 에너지가 이렇게 막 증가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통기생생, 상생작용을 일으키는 때고, 근데 이 정도로 좋아졌다가 내가 만약에 한눈을 팔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색욕을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좀 엉뚱한 사심, 사욕을 갖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비어버리는데, 특히 이 색욕 쪽을 생각했을 때 이 팡팡하던 이 단전이 순간적으로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옵니다. 이게 이제 심단의 효과라 그러는데요. 이 마음으로다가 기가 차단되는 때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데, 그 심단, 설단, 필단, 요런 것이 있어요. 설단은 뭐냐? 내가 삿된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혀설자입니다. 설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서 에너지가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단이라 그래가지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내가 남을 갖다가 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아주 못된 말을 쓰면은 그 에너지가 실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연에는 이 순리라는 것과 이 법도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이제 닦아졌기 때문에 그 순리와 법에 내가 그 안에 이제 동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오는 것도 자연의 순리요, 자연의 법도하고 유사한 쪽으로 많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법으로다가 이제 자꾸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닦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사님께서 진기를 설명할 적에는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자연의 고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련은 열심히 닦는다고 자기는 했는데 이 영기하고 즉 대자연이나 아니면 조상 설령님이나 아니면 스승님들하고 아니면 높은 성현들하고의 뭔가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있게 됐을 적에는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상태로 그대로 쭉 진행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나 혼자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됐을 적에는 이 진기부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운, 이 법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탈됐을 적에는 그만큼 실보다는 과가 많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되고 특히 이 말은 진기에서는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또 진기 수련을 하여튼 한참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마음으로 기가 차단되는 현상, 말로 다가해서 기가 차단되는 현상, 그다음에 글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해가지고 하여튼 기가 차단되는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가 끊어지게 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망, 뭐 진짜 죽는다 이것보다도 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완전히 통할 수가 있고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점은 이제 진기에서부터는 더욱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자, 단기화 형성 과정입니다. 자, 힘을 얻어서 내가 에너지가 증폭이 돼요. 그 에너지가 이제 모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 모이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 순간적으로 뜨거운 게 쭉 다리 쪽이나 등 쪽이나 팔 쪽이나 이렇게 쭉쭉쭉 다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허연 기운 같은 것이 쭉쭉 갈 때가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틀린데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단전적으로 에너지가 모이면서 거기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덩어리도 색깔도 틀리고 사람마다 그 다음에 그 크기도 틀리고 그 뭉쳐있는 정도도 틀리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서 단화기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 선사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셨냐면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막강한 그 단전의 힘과 열이 형성이 돼야 진기 수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다가 그 하신 이유가 그만큼 이 기운 덩어리 이것이 이제 화기인데 이 화기가 많아야 이 과정을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단화기 형성을 여기 이제 호흡을 통해 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기운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게 팽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갓난 아이가 태어날 적에는 몸이 둥그스름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호흡도 이 가슴에서 이렇게 옆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을 살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호흡을 단전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앞뒤로다가 벌려주는 걸 하죠. 앞뒤로. 그래서 이 가슴둘레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되고 순환이 되고 하면서 이 에너지가 하여튼 이 손끝 발끝까지 다 통하다가 점차적으로 남는 에너지들이 자꾸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신으로 다 퍼진 에너지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현상도 있고 집중이 아주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서 여기에 자꾸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신이 발달이 다 되면서 덩어리가 생겼을 때의 그 기운이 이 보통 그냥 집중 잘 돼서 생기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정이 잘 간직돼 있으신 분들이 하여튼 빨리 생기게 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운의 하여튼 그 밀도, 크기, 그 다음에 힘, 밝기, 이게 하여튼 다 틀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어떤 말이 도냐 하면 이제 자인자득이라는 말이 듭니다. 자,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수련을 쭉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 걸로다가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말이 자인자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도 얻고 단화기가 막 형성되는 과정에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모르고요. 그리고 절대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적에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보편적인 것을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이지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축기는 축기이지 단기화는 아니다. 자, 이 말도 또 하셨거든요. 책에 또 써 있습니다. 자, 축기라는 것은 이제 수련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기운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쌓여 있는 것은 쌓여 있는 것이지 이 단화기, 불덩어리 같이 변화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도태, 출태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딱 형성되는 것. 자, 그래서 도에서는 마치 임산부들이 태아를 이렇게 배에 이제 잉태를 했을 때 그 의미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이제 도태라 그러기도 하고 출태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태자가 이 태자입니다. 그래서 축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별도로다가 이렇게 딱 탄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와 같이 별도의 그 에너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태, 출태라고 해가지고 출산할 때의 그 태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축기는 축기이지 단기화는 아니다. 내가 축기는 많이 시켰지만 이렇게 별도의 에너지 덩어리 같은 것을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단화기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만 이것은 중기, 건건, 원기를 하면서도 만들 수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왜 그러면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이제 그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없는 상태인데 계속 진기단법을 해가지고 내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단화기가 형성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진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미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진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화기를 형성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임독자계입니다. 힘을 얻고
단화기 형성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독이 열리는 정도. 자, 임독 유통과 자개하고 이거 차이점이, 좀 이해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네, 제가 지금 인체를 그렸는데요. 여기 이제 귀가 있고, 자, 임독 유통에 대해서는 예전 유튜브 중에 건곤단법에서 임독 유통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이 단전 안에 이제 기운 덩어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두 번째 단화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상태입니다. 자, 단화기가 형성이 된 것을 이제 계속 이제 호흡을 통해 가지고 단전호흡도 하고 또 기도 유통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게끔 하는 과정은 그냥 말 그대로 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내 스스로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개라고 하는 것은 미려관, 녹로관, 옥친관이라고 해서 요 꼬리뼈, 등 협착 있는데 요 목 뒤에 있는, 자, 이쪽으로 기운이 가다가 막혀 있는 세 곳이 그야말로 에너지가 타통이 돼가지고 이 스스로 이제 계속 가두어져 있다가 꽉 막히다가 탁 트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트일 때 이제 큰 진동을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세 곳이 타통이 돼서 자동적으로 열어지는 상태.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마디가 있죠. 여기가 또 이렇게 마디가 있고, 자, 이 대나무 마디에 보면은 얇은 또 그 나무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물을 쏴가지고 물을 쏴서 이 압력으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뚫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한 수압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딱 그거와 같이 우리는 이 막혀있는 세 곳을 에너지가 계속 소통되게끔 만들어 주다가 어느 단계로 들어가서부터는 이것이 덩어리로다가 이것을 뚫고 지나가 줘야 되는데, 그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느낌이 오는 정도,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은 요만한 기운이 이렇게 도는 곳까지는 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사님께서 표현하신 완벽한 임독 자개라는 것은 이 속 안에 완벽하게 그 세 곳 막힌 곳이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돌아서 그 느낌이 오는 현상하고 틀리게 굉장히 강한 진동을 유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큰 흔들림으로 다 해서 하여튼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님께서 말씀하신 임독자개하고 보편적으로 수련원에서 임독자개 되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어디에서 굉장히 어렵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고 이때 뚫고 올라갈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위험하다 그러면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임독이 열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부단한 수련을 통해서도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또 하늘에서 열어주지 않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지만 이 선계와 연관이 닿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하늘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계의 스승들이 이끌어주고, 그래서 이 완벽한 선계에서 말하는 임독이 자계가 됐을 적에는 완벽하게 타통이 된 이후에부터는 스승이 나타납니다. 스승이. 영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막히게 되면은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계하고 유통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 돌리고 하고 호흡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련 과정 중에 이제 네 번째. 자, 임독 자계가 있고, 이제 분신, 이제 투시. 자, 이렇게 임독 자계 이후에 분심, 분신, 투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누어져요. 내 몸이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나만 보이는 현상. 근데 이제 완벽하게 임독 자계가 되고 이제 쭉 닦아 나가시면은 이제 완전히 몸이 보이는데 이 몸이 제3자가 봐도 똑같은 몸. 여기까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투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투시는 두 가지입니다. 내 몸 안이 다 투시가 되는 것과 타인 몸이 다 투시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하를 쭉 내려다보면은 진짜 정기가 좋은 곳에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다가 기운이 쭉 솟아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에너지 좋은 곳이 이제 어떻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 과정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작용이냐 하면은 이 영 공부로 들어가 가지고 특히 요 분신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분신을 앞에다 놓고, 분신이 결국은 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영이 별도로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영적인 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신을 내가 조절을 하고, 분신과 더불어 이제 수련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통리작용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이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통리작용이라고도 그러는데, 임독유통이 완벽하게 되게 되면은 이 두뇌가 고차적으로 트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해도가 몇 배로다가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 영적인 작용의 힘도 굉장히 이제 강해지게 되고, 이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보통. 그 힘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영역의 힘이, 국선도에서는 이걸 이제 영대라 그럽니다. 영대라 그래서 이제 영의 아우라라고나 할까요? 이 영의 힘이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통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계에 들어가서 선계와 이렇게 연이 닿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가 저절로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올라가서 이제 거의 하여튼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통하는 정도까지 가는 단계. 그래서 이 진기에서는 요 과정까지가 잘 맞춰지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꼭 북선도 수련만 해야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완벽하게 이루냐,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련법이 많고, 또 나름 또 체득해가지고 이 경지에 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국선도 이 안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선도 수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이 건너뛰어가지고 체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기 건곤을 하는데 갑자기 분심 같은 것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기 신중에서 이 기에 해당하는 데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발달해서 태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것이 바로 열려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 신, 이 혼에 관한 것, 여기도 또 확 또 열려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운이 아주 타고나게 잘 된 분들은 중기 건곤 원기하는 과정 중에 그 임도 자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도 유통되는 현상 같은 것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거의 이제 스탠다드와 같은 그 표준 규격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꼭 똑같이 아니더라도 수련을 하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이 진기 이후에 삼합조리단법, 그 과정이 또 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수련을 하시다가 이 이마 쪽에 기운이 꽉 이렇게 뭉치는 현상 같은 것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원기 초반인가 하셨던 분 같은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자마자 뭐라 그러셨냐면, 아, 이거는 삼합단법에서 오는 변화인데 체험을 벌써 했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순서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발달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마음이 진정으로 순수했을 때 이 통기라는 현상에서는 삼합단법에서 나타나는 현상, 조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가장 근사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이 길어졌을 때, 그리고 굉장히 순수할 때, 이때는 기가 그야말로 이렇게 쫙 통해버리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그 위를 갖다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진기단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을 하시게 된다라는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